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의원 박우식입니다. 군정 질문 요지사가 1번, 2번, 3번, 4번, 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1번에서 2번을 맨 처음에는 2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또 1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군수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부터. 현재 기장군은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전관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 신고 24시간 연근 중 악취 발생 시 신고해달라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관제센터에 신고한 주민이나 악취 민원을 받은 군의원이 현장에 가서 악취 통제 관제센터 직원의 현장 확인차 동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동행이 불가하다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군수님, 악취 관제센터 직원과 현장 동행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담당자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하나 좀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관제센터 소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악취가 많이 나서 11시나 12시 돼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이미 동행을 신청했습니다. 11시 한 12시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네. 혹시 그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나 그 군의원이 오면은 동행을 하지 말란 그런 어떤 하달이나 말씀이 있었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전혀 없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 예, 군수님 들어가시고 예, 예.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예. 왜 동행을 거부하셨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선단입니다. 예, 말씀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다른 주민들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예. 네. 악취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주민과 민원을 받은 군의원이 현장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하여 동행 거부 규정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는 지속적인 민원 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지도 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 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된 점검이 아닌 불시 긴급 점검은 동행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계 주민과 의원님이 합동 점검을 요청할 경우 합동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악취가 많이 나고 밤 11시, 12시에 민원이 본 군인한테 문자라든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11시, 12시에 나가가지고 현장 그 산단에 가서 냄새 나는 악취를 좀 보려고 또 민원을 또 제기했으니 또 민원 연락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일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단 민원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는 빼놓고는 어떤 민원자에들 불구하고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 통합 맞습니까? 규정상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군수님 내지는 군의원님들께서 내지는 외부 주민들께서 현장에 오시겠다고 하면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한 상황입니다. 밤 11시에 사업장에 문 열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밖에
어디에 냄새가 나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은의나 민원이 그 국민이 오시면은 당연히 가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거 필수 어떤 역할 아닙니까?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아주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는다라기보다 저희가 그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 내지는 동승해서 갈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장에 다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의원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검 그 통합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국민이 냄새 나는데 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뭐 하네요 그러면? 정말 그 악취 때문에 현장의 민원들이 동시다발적 내지는 고질적으로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역 주민으로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 문제를 사업장 개선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적인 주민들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가자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은 신고 외에 자기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익명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분류를 해서 어떤 그 민원자에 따라서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냄새 나고 민원이 나는데 주민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바보같이 일반인들이 그 안에 뭐 개인적으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도 있고 그 재산권 행세도 있는데 누가 그거 들어가자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 저 기장군 행정 서비스 현장에 보면은 우리는 고객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어떤 민원이라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행정 서비스 헌장하고 맞지 않습니까? 예, 헌장과 여기에서는 법적인 안에서 저희가 업무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모르게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들을 동행을 시키나 그러면은 과장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은 이 냄새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지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좀 마음도 아프고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리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러는데 오직 답답했으면은 밤 11시, 12시 가가지고 도저히 어디 있나 관제센터 직원들이 매일 전화 오는 것보다 현장 하러 와갔습니다. 가면 30분, 20분 전화도 안 주고 결론은 답답하니까 가서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심부름을 하라고 공무원을 시킨 거지. 그러면 사람들 분류를 해가지고 누구는 하지 마라 안 한다 이래 해가지고 하는 그 공직의 어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월권행위 아닙니까? 과장님이 군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고 결정 내시고 군의원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해보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란 말이에요? 예? 의원님, 지도 점검 이 업무는 업체의 지도 점검은 없이 평소에 기간을 잡아서 하면은 그때는 다른 주민들이 안 가고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10명, 20명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가가지고 같이 돌아보자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여기 생각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권으로 시정 조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한두 분 이렇게 오시면은 냄새 나는 안에 사적인 안에는 공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밖에서 냄새 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민원을 좀 제기해서 어떻게든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화합을 해가지고 냄새 나는 부분을 좀 완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주민들 군이나 이런 데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민원을 방치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하러 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에 임기 공무원제 포함해 15명 있죠.
네. 예. 그럼 한 명이 우리가 포집을 하거나 실효 제출할 적에 이 임기제 공무원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분은 하지 못하죠. 포집은 기간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명 날인이나 그 사업자 입회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회하고 기간제는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 명이죠.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 출근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계신 분이 하루 그 3시간을 시간의 수당을 이상을 못 받습니다. 거기 그 제한적으로 돼 있고. 그럼 이분이 아침 그 9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 한 달에 기준 시간이 67시간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시간밖에 못 해요. 사실은요. 초과 수당, 초과 일을 갖다가. 그러면은 8시 되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서비스 차원으로 9시, 10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로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악취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악기정저 우리 담당 공무원 한 분 더? 의원님께서 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제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강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어떤 이런 만큼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그 행정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그 무한 봉사와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생긴다면은 이거 제도를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원을 시켜줘 가지고 그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님 맞죠? 3교대 네, 하고 그렇게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이 이거 24시간 뭐 10시간, 12시간이 뭐랍니다.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또 가정이신 분들은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업무적으로 한다면 큰 그분한테는 데미지가 옵니다. 그 데미지가 오면은 그 다음날 일을 못 합니다. 그 적절한 어떤 행정 업무를 좀 챙겨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만약에 그 정원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부서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달입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동안 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또 감수를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최대한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한 사람 더 해가지고 좀 그동안 그 정원할 동안이라도 좀 포집이라든가 이런 민생의 어떤 좀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좀 지원을 좀 해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꼭 실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국씨 잠깐만요. 지금 우리 그 군정 질문은 일단 군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군수님께서 뭐 많이 아시고 계시고 하시지만은 모든 또 행정 전반을 갖다가 또 뭐 세세히 디테일하게 아시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담당 과장님의 도움을 받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으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질문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교수님. 우리 기장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히 정관업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30일 날 기준에서 인구가 8만 1,500명이 넘습니다. 2009년에는 꾸준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2016년부터는 우리 과도하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바람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가 대거 세균 물질로 각종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감기, 전염병, 기타 공해 미세먼지 악취로 인해서 환경 질환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과가 돼버린 일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못 보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NC 폐기물 소각장애 악취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또 우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장군 악취 방지 관리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하면은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의회 악취 문제를 해결 관련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때까지 제기하면서 한 번도 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공청회를 왜 안 하고 그 주민 수렴을 안 받은 이유가 뭔지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공식적인 제안서가 제출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또 우리 군에 공식적인 제안서가 제출되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 공식적인 절차라면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어디 누구한테 받아야지만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를 하신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어쨌든 뭐 지역의 단체든 개인이든 제안서가 뭐 위원회를 통하든 부서를 통하든 뭐 군수실을 통하든 제출되면은 제가 이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타 민원 부분이라든가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를 좀 해주시오 하고 그러면은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시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이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또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또 판단되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은 공청회를 연다 이거 어쨌든 하시네요. 예, 부서에서 판단해서 모든 권한은 군수님한테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침 9시, 6시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놀아시면 누구보다도 우리 담당자 과장님 또 이하 국장님보다는 어떤 민민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군수님이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은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장군 악취 방지 관리법 관한 조례를 보면은 군수의 책무라고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 군수의 책무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 관리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취 관리정 정도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예. 아주 오염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합의를 해서 우리 단체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러면은 그게 결론은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군수님이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모든 절차는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러면은 절차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공식적인 제안서가 어쨌든 제기가 되면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면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그럼 답변을 제기가 드리고 되면은 싶습니다. 공청회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만 하고 그러면은 10년 넘는데 계속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10년 동안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다고 제가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식적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요청드리고 거기서 어떤 절차를 부서에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기장군에서 그 주민공청회 결과를 만약에 그 공청회에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지 좀 이 자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아니 공청회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그걸 또 판단해서 군에서 아니 수용 가능한 부분이 돼야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지. 법과 원칙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군수가 어떤 공청회 결과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죠. 그것은 월권입니다. 제가. 자, 우리는 요즘 솔직히 해서 이런 말을 좀 하시지만은 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을마다 복지관도 많이 짓고 사실은 그 의회에 예산을 달라 하고 또 용역도 많이 하고 마을 공청회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가 무섭게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뭐 3주, 2주 전에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을 달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면서 10년 동안 왜 이런 부분을 주민의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한 다음에 공청회를 연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 번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그 주민의 수렴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 그러면은 또 두 번, 세 번 해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군수님 역할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관제센터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발빠르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요번에 2018년도에 했습니다. 10년 동안 민원을 했는데 이제 2018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공식적인 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입니다. 좀 답답하고 그 원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 주민들이 좀 실망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보여집니다. 군수님 앞으로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악취에 대해서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했고 또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요. 우리 저 화면에 알다시피 다음 좀 넘겨주시죠. 두 번째 제가 화면 있는데 알다 보면은 우리가 정관에 인구가 아까 8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영유가 저 5살 이하 어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만 1,000명 중에서 14,000명이 넘는 5살짜리 애들이 그 이하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65세 이상 넘는 고령 연구자가 7,000명이고, 그러면은 거의 2만 명이에요, 사실은요. 거기다가 19세 이하 해가지고 3만 명, 거의 반을 차지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약간 취약적인 계층의 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금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애들이 10년 동안 맑은 공기를 못 마시고 냄새를 맡고 폐로로 인해서 아주 각종 악질적인 그런 병에 얻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복지관이 문제입니까? 그런 거를 먼저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해결을 하려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나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공청회도 아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많이 들었죠. 많이 예. 들었죠. 그러면 뭘 들어보고 거기서 행위를 하려고 어떤 지금 액션을 하고 있지 취해야 않습니까? 제가 중앙부처도 방문했고 국회 앞에서 이런 시도했고 낙동강 유익측에도 엄중한 항의 방문도 했고 그거는 그다음 악취관제센터도 긴급 예산 편성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2016년 9월 6일부터 새벽마다 현장 점검합니다. 자, 악취 배출 사업장 주변에 저녁 10시에도 수시로 제가 점검합니다. 제가 더 절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공청회를 열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한번 주민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네.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안타까운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악취 강지 관리법에 관한 조례 보면은 제1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악취 방지법에 따라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궁수의 책무는 국민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한 지역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주민이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에 신고 대상 시설을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보면은 엄격한 배출 호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산단 및 공업 지역에 악취를 초과하는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악취 관리 지역으로 검토를 지정해 줄 것을 부산시에도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왜 안 했는지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절차는 밟을 수 있대.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악취 관리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의원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악취법이 있습니다. 악취법. 악취 방지법에 보면은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제1항이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아니할 때는 제4조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대도시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악취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정관 몽땅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체 면적에 따라서 그 회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또 할 수도 있고요. 정관에 다 해가지고 또 집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부산시에다가 그런 부분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해달라 하고 거기에다가 실태 조사를 충분히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 조사만 했습니까? 점검하고 있죠. 지금. 그럼 실태 조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12억씩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12억에 들어가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관 신도시 악취 때문에 12억씩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악취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지금 현재 결과가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여기 보시면은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2016년은 한 건밖에 없어요. NC 부산 2016년에 딱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 다음에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 28일까지 기준이 500이고 1000이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금천환경 같은 경우는 500밖에 안 되는데 4481번은 초과됐어요. 복합 악취가. 그러면은 거기다 보면 뭐냐 행정처분이 뭐냐 개선공고 개선명령만 이렇게 내왔어요. 어떤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 과도하게 행정적으로 기준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 악취 사업장 지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내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 해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았는데.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2018년도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악취 그러니까 시설을 3회 이상 초과됐을 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접벽 절차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군수님은 그 부산시에다가 적법 3회 이상이 아니라도 환경법에 보면은 구청장과 군수는 부산시에다가 이런 문제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악취 관련 1년 이상이 계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의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하는 지역 이걸 말씀하시고 3회 이상을 했을 경우 그거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하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악취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산업단지 및 개발 관한 법 제6조 제7항 제7조 2항 및 8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 신호단지, 농업공업단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문하고 3회 이상 안 되더라도 환경부 장관은 군수, 구청장이 요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 3항에 따른 악취 실태 조사를 결과를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그 3회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별개. 여기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3회 이상 안 되더라도 악취법에 의해 보면은 부산시장한테 그거를 공고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군수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아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정이 됐을 경우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게 엄청나요, 의원님. 이거 심각한 사태가 유발될 수 있어요, 의원님. 여기에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관 국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기타 행정처분에 보면은 기존에 관제센터가 있는 바람에 좀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민원도.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여기에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의 그 공장이라든가 사업체는 사실 10군데도 안 됩니다. 이 10군데는 산단 쪽입니다. 그분들을 지정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집값이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냄새가 나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 카페라든가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이사 간다 하고 우리 애가 벽에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난리인데 그 업체에 지정한다 해가지고 한 몇 군데 지정한다 해가지고 물가 영향에 받아가지고 그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그거는 군수님의 어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이 부서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저에게 보고를 했고, 그거는 그 담당자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이 멀지 않습니까? 공단에 산단에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산단인근에도 다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관리지역을 지정할 주민들에서 때는 받는 피해는 아니 엄청납니다. 군수님 관리지역에 지정할 때는 그 라인만 그 공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에게 당연히 피해가 가죠. 아니 산단에 거기 200만 원 다 넘습니다. 500만 원 넘고 그 부분만 해도 아니 그 지정해가지고 공장을 그 이것은 관리 어쨌든 지정해가지고 의원님 우리 주민들의 이 인근 주민의 어떤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할 부분인데 한번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그걸 만약에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업체만 그냥 문 닫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갑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하라고 보전 그 지원금도 나가고 여러 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떤 이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관리지역 지정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똑같고요. 아니 좀 내용이 구체적인. 간단하게 그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박우식 의원,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대충 정리하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네. 밤 11시, 12시까지 다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네, 겁니다. 네. 제가 아는 결과로는 거의 99%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네, 잘 네, 검토해 보세요. 예, 예. 예. 의원님 맞고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 악취 관리 지역의 지정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군수가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전에 부산시장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태 조사를 요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청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산시장이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이해관계인의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 전에 저도 묻겠습니다. 정관 현안대책위원회에 정관 지역의 주민들의 이런 바램을 정관업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서 정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희 기장군 주도로 관 주도로 모든 것을 앞에도 질의하신 공청회나 이런 모든 관리지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민원은 민원이 아니 1년 민원은 이상 공무원한테 해가지고 그 민원을 공무원이 받아들여서 전체 회람을 하거나 공람을 해서 공청회를 여는 거지. 아니 주민 자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정관업 현안대책위원회가 말을 좀 되는 걸로 좀 하십시오. 지역 문제를 위해서 발족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기장군 민간대책협의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런 문제가 이미 도출돼서 문제화돼 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정식 안건을 제출받아야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12월 달에 민간협의 한번 악취 방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러면 많은 민원인데 불구하고 군에서 그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으니 정관협의, 협의에서 한번 주최를 한번 해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 군에서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협의에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지. 아니, 협의해서 하자 그러면 군에서 그럼 합시다. 그래 하실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악취 방지 조례에 그렇게 그것도 절차가 민원이 몇 나와 번 있기 들어와가지고 때문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민원하고 협의회 사람들이 그 악취대에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해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자 그러면은 하 여양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있습니다. 그럼 관리지역으로 그걸 부산시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의논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신고 사업장은 3회 이상 초과만 돼야만 아이, 신고 과장님, 사업장으로 좀, 정할 수 있고 관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부산시장이 실태 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인의 수렴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자꾸 3회 하시는데요. 3회 외에 별개입니다. 아, 군수님이 악취 관리 지정을 하지 않아도 군수님이 신청을 해서 야 우리 이 정관에 좀 악취가 많이 오니 냄새가 많이 나니 실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리고 시장이 말 안 들으면은 환경부 장관이 시장한테 이거를 하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악취법에 나와 있는데 자꾸 왜 3회를 해가지고 해야지만은 악취관리법에 적용된다고 하세요. 요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의원님 사전에 잠깐만요, 과장님.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박우시 의원님하고 예,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그 일치를 조금 보시도록 하고 그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예, 박우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또 네, 질문하겠습니다. 한 그거 좀 말씀 하셔가지고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군수님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군수 주민이나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이, 좋습니다. 그 정관 주민들은 그 NC 메디 의료 폐기물 소각장 뭐 관내 아니면은 뭐 관내라도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지금이라도 기장군은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또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치열하게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악취 배출 사업장 대한민국에 어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구청장 군수 시장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역이라도 이런 악취 배출 사업장 이전 신청 도로 받아주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받아주시겠어요?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 5여 명 주민들 전부 예와 요구들 다 수렴해봤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라도 받아주겠다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낙동강 유역청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이런 악취 배출 사업장을 10만 신도시 계획도시에 한복판에 허가를 왜 해줬나? 환경청이 국민의 환경을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합니다. 그 당시 기장군에서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허가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당시 군정의 책임자 불러서 한번 여쭈어보세요. 정말 제가 안타깝다니까요. 저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청회 좋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환경청 부르고 환경부 부르고 낙동강 유역청 부르고 부산시 불러보세요. 앉아가. 무슨 답이 있습니까? 아무 답을 못 내놔요.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합니다. 자, 공무원들 군수님 앉아서.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은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낙동강 유역청, 부산시, 우리 기장군 철저한 행정의 관리 감독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인 관리 감독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가지고 이거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은. 지금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게 10년이다. 10년이고 지금 두 번 지금 적발됐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한 번 더 하면은 제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그 10년 동안 그 절차를 안 밟아도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얼마든지 많이 했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 과거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그 의원이든지 누구든지 그 낙동강 한림청이든지 10년 전에 했던 어떤 행위는 사실은 지금은 다서 돌이켜보면 다 누구든지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 누구누구 따지는 거는 사실은 그런 모양새는 저는 안 좋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현재의
주민들이 악취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 이걸 서로 주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행위를 해서 뭔가 모르게 자꾸 이거를 두 번, 세 번 만나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과거에 자꾸 이렇게 하느니 안 받아줄 거니까 아무데도 안 받아줄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군수님 안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서 상생도 하고 협치도 좀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개 얘기도 좀 듣고요. 그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돌출되고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그 피하지 마시고 뭐든지 좋다 그러면은 개방을 돼서 열어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행위를 하셔야 되지. 자꾸 관정적인 어떤 그 법리만 자꾸 따셔가지고 법리만 따진다 해가지고 안 할 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알 권리입니다. 행정적인 여기 뭐 다 깐난아기도 아줌마들도 계시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계시지만은 지금 다른 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일부 의원들하고 일부 뭐 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해야지 지금 뭐 관리 지역이나 이전을 하냐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8만 1,500명 국민들은 여러분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아니, 충분히 서로 모르니까 카페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고 오직 답답했으면 밤 1시에 문자가 의원한테 와가지고 문자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저희들 의원들도 잠 좀 자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네?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어머니. 응급시 또 실려갔고요. 거듭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 NC메디 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 앞에 이렇게 문의만 포장해서 말씀드리기 싫어요. 우리 군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시로 보도자료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또 언론에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도자료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서 하는 거를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장님은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기가 다른 분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까먹고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 드셨기 때문에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렇게 제깍제깍 좀 반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도 반상회도 잘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집에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다 홍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군수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아까 행정적으로 자꾸 법적 절차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었을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요. 군수님께서 주민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깐난 애기들입니다. 5살 이하짜리 애들이 거의 다 보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가들이 나와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은.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말만 다 기장이 좋다. 복지관 세워주고 수영장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 병 들어가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돈이 몇천억 들어갈 바에는 조그만 것부터 생명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그것부터 챙겨야 된다는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한테 기회를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제가 실천하고 안 있습니까? 저는 24시간 오로지 악취 배출 사업장입니다. 제가 더 절박해요, 어머님. 보면은,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악시센터 가시고 보면은 포집밖에 하는 게 없어요. 역시, 군에서 주어진 권한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없습니까? 낙동강 유육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관리감독권은, 어머님. 아니, 그거는 맞지만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 신고 대상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관리지역도 부산시에다가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낙동관리청하고. 어머님.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어머님. 과장님 관계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낙동관리청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지역 시설하고 관리지역 지정하는 거. 부산시장하고 환경청장관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크게 얘기하십시오. 들리게.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아니, 제가 부서에도 검토 요구를 했단 겁니까? 그렇게 지정이 됐을 때 바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아파트가 바로 코앞에 몇백 몇 앞에 아파트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그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분을 어머님 감당하고 책임지겠습니까? 해드릴까요? 어머님 책임지실래요? 당장내 절차 밟. 아니,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아니, 주민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좀 연구를 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꼭 군에서 그러면 이게 책무를 방장들처럼 이렇게. 교수님, 제가 청객분들도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관리지역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낙동강 관리청의 외에로 아니, 결정할 할 수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래. 그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 그걸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같이 의견을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원하지 않죠. 엄청나죠. 후폭풍이. 아, 그러면. 그거를 예.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회사 마수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 다 아파트고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정관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건- 그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만. 그 인근 지역까지 다 파급이 안 됩니까, 의원님?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바로 인근에 지금 아파트고 교수님, 지금 그걸 한번 주민들. 물어보시다. 이전을 안 하셔도 그런 문제가. 아, 좋습니다. 예, 그걸 한번 물어보시다. 제가 아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전부 다 어림도 없더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자고 얘기하셨는데, 그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나 의원들도 그렇고 아픈 마음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좀 쏟아주고 그게 또 완벽하진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기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뭐 끝에 좀 듣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기장군에서 해야 될 꼭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필수 불가한 문제입니다. 매일 발생되며 매일 처리돼야 하며 환경적으로 위해성이 줄여야 하며 공공편의를 위해서 문제의식을 다 같이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민 생활에 있어 음식물은 필연적으로 배출되어지며 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시 또 필수적입니다. 폐기물의 경우 공공시설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도 불구하고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해결에만 의지하여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는 현 상황이 주거 밀접 지역인 폐기처밀 처리장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부되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는 군 행정적인 무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재원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악취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고충을 경감할 행정적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취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집행부 그리고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그 NC매드에 네, 대해서 의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건의사항입니다. 거리사이 돼? 그 시간이 군수님에 무슨 대한,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의, 시간이 사실은 많이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건의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은 네, 네. 그래 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정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NC매드의 심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또 알고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치를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수치는 그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악취가 주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습도가 높은 날이 또 특히나 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문제는 그 보건소라든지 폐기물도 이제 NC매드에서 것에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2번 적발이 돼서 1번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악취 수치라든지 냄새 그 수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포집기 하는 걸 몇 번 따라가서 봤는데 그 주변에서 악취 포집을 하니까 오픈된 상황에서 포집을 하면 아무래도 그 농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드론 포집기를 그 기둥 위에다가 해서 직접적으로 사유 재산에 달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하면 그 농도가 좀 그 주변에서 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의장님들한테 발언권 어디다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들 발언권 어디다 해야 됩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얘기해. 김대건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질의 답변하는 형식이 저희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맹승자 의원님은 우리 박우선 의원께서 지금 한번 승낙을 해주셔서 하셨는데 요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나가려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좀 참아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있을 배석할 이유가 없죠. 왜 네. 군정 질문을 하시려면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의석에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네. 자기 지역구도 있고 네. 또 할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정 질문을 하시려면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현재 악취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 의원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받는 게 그 보충 설명을 저희들이 받는 게 정한 원칙에 지금 군수님께서 따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원칙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김대곤 의원님. 이 부분을 김대곤 의원님,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한번 일에 지금 이게 지금 승낙을 지금 저는 일단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리자에게 본 지리자에게 승낙을 받으시고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자신을 어쨌든 우선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국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꼭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실천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